예, 영광입니다. 예, 손재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오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세종에 있으면서 세종 우리 중앙교회 가족으로서 또 목사님과 또 하나님 섬기면서 있는 거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 또 밖에서도 이제 세상 밖에서도 막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세종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우리 세종이 번영하고 또 우리 세종중앙교회가 더 많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상 일과 같이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밀크라고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서울에 지사가 있고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는지 2012년부터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 있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인데 혹시 아시는 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은 여기 저기 손정희 회장이라고, 예, 저기 손정희 회장님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젠슨 황이라고 저 엔비디아 CEO 분들 저 매년 보고 다음 달에도 볼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아실 만한 분이 구글 지금 회장님이 저 끝에 계십니다. 여기. 예, 스탠포드 총장님이셨는데 구글 회장님도 뵙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직접 보고 지금도 이게 보고 있는데요. 2년 전에는 샘 알트만이라고 샘 알트만이라고 오픈 AI 챗 GPT 만든 회사,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인터뷰도 했었고요.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퍼플렉시티 창업자이자 CEO가 저 오른쪽 밑에 계시는데, 저분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모시고 한국에 와서 행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디서 건네들은 게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직접 듣고 제가 느낀 거를 저희 더밀크라는 매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다 건네드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일주일 단위로 세상이 막 변하고 있고, 지금도 AI 때문에 좀 많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또 2000년대, 201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 같이 있잖아요.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이 만불 안 될 때부터, 몇천 불일 때부터 여기 계신,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만불일 때 계시고, 또 2만 불일 때 또 계시고, 4만 불, 지금 한 3만 불, 3만 5천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경험을 가진 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제 지금도 경험이 다르고 앞으로는 더 경험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 2020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다른 세상에서 자랄 거고, 그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또
앞으로 또 우리 세종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확실한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주님만 알고 누구도 예측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지금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라는 것만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는 뭐 그 동영상 뭐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어려운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그렇게 세상에 소음이 많을수록 더 본질에 더 가깝고 본질에 다가가면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본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기계거든요. 기계.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 기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지능의 60년 된 단어고요. 인공지능 학문 자체가 60년 된 학문입니다. 보통 뭐 물리학 또 화학 학문이라고 하면 뭐 통계학 여러 가지 학문이 있는데 AI라는 거는 60년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세상을 많이 바꾸는 거고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학습하는 도구인데요. 왜냐하면 AI가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가 데이터 즉 PC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인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데이터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PC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컴퓨터 파워를 GPU라는 거 그거를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만든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를 컴퓨터가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하면서 알고리즘이 개발이 갑자기 확실하게 되면서 더 빠르게 되면서 이렇게 AI가 강력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AI는 이제 2022년 11월 챗GPT가 나오면서 좀 시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도 AI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알파고가 있었죠. 그게 올해 10주년입니다. 3월 되면 지금 벌써 2월인데요. 다음 달 되면은 알파고 10주년입니다. 그때도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때도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AI랑 지금 AI랑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AI인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퀴즈. 여기서 선물 나갑니다. 이런 데서 선물 나갑니다. 그때 AI랑 지금 정답.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입력한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나오는 그런 AI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혹시 아시겠지만 뭐 구글 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헤이 구글 이런 것도 있었고 알렉사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헤이 지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거 완전히 이제 많이 샀다가 이제 뭐 쓰레기처럼 저희도 집에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때도 이제 갤럭시 핸드폰 많은데 그때도 갤럭시가 AI 했었는데 그때는 거의 바보 같은 기계였고 지금은 이제가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른 AI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챗GPT와 함께 다른 AI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왜 AI가 갑자기 이렇게 똑똑했냐면은 그 이전에는 유용하지만 어딘가 많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사람처럼 대화하고 창작을 하게 된 거죠. 또 과거 AI는 기억력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AI 지능이 금붕어보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똑똑하다고 하지만 지금도 지능하고 기억력이 금붕어 수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금붕어 수준이고요. 좀 더 앞으로 발전될 AI로 보면은, 네, 그때는 더 과거 AI는 기억력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이제 AI가 나왔다고, 챗GPT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챗GPT는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개발이 됐을까? 그게 이제 여기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본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구글 브레인 팀이 7명이 만든 건데,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나왔는데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2016년에 구글 알파고, 그것도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한 거고요.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나온 겁니다. 2016년에 구글이 그거 하는 거를 보고 샘 알트만이랑 일론 머스크랑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샘 알트만이랑 일론 머스크랑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예, 스페이스X는 2012년. 오픈 AI 정답입니다. 또 두 개 받으시니까 또 예, 예, 그 또 이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선물이 나갑니다. 이게 오픈 AI가 사실은 2017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아직 10년도 안 된 회사죠. 근데 그때 왜냐하면 구글이 이제 딥마인드가 이기는 거를 보면서, 야, 이거는 구글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구글이 만드는 AI는 폐쇄적인 AI니까 더 오픈해서 만들겠다, 이름을 오픈 AI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이제, 야, 구글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라고 해서 오픈 AI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는 이제 창업자들이죠. 근데 논문 말씀을 드린 게, 이게 어텐션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어텐션은 중요한 단어에 이제 집중하는 게 이제 어텐션 이렇게 이론이었습니다. 이걸 다 어렵고 이건 좀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 이게, 그래서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입니다. 모델은 우리가 뭐 모델, 자동차 모델, 또 어떻게 패션쇼 모델과 같이 하나의 그런 포맷 또는 뭐 자동차 모델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 이름을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지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모델 이름이고요. 이 트랜스포머가 어려운 게 아니고 GPT, 챗GPT의 GPT의 T가 트랜스포머란 뜻입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 Generative, 그다음에 Pre-trained,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가 GPT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역사지만 이걸 알아야 AI를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다소 어렵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어렵고 이런 거 다 넘어가면 되고요. 이 이론이 뭐냐면, GPT의 이론이 보면, GPT가 왜 자꾸 이렇게 넣으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답이 나오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더라도 답이 나오냐?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몰라도 말을 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답을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확률을, 예를 들면은 수학적인 말하기 게임을 해서,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정말, 사실은 춥다죠. 오늘은 춥다인데 GPT는 좋다. 그래서 예전에는 GPT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 날씨가 어때라고 물으면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추운데. 왜냐면 그때는 더 학습이 더 안 돼 있었기. 2022년에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오늘 날씨가 정말 하면은 춥다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춥다도 있지만 좋다도 있고 맑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GPT는 더 확률이 높은 대답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다 이제 설계를 한 다음에 제일 확률이 높은 답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답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게 더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률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라는 것과 또 AI를 쓰시고 결과를 받았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평균 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많은 답을 더 좋다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이게 왜냐면 GPT가 그렇게 설계된 거고 그 논문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모든 뭐 GPT, 클로드, 뭐 X, 뭐 여러 가지 AI 도구가 있는데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그 뭐 음성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또 사진도 그렇고 다 이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AI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확률 게임을 하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더 많이 지금 들어가 있고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인류가 지금 만들어 놓은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또 스케일 그래서 지금 뭐 투자 액수도 올해만 해도 한 700조 원도 더 들어가는 1년에 그 정도 투자를 할 정도로 GPT 그러니까 그 GPU를 사고 메모리를 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그렇게 뜨는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엔비디아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물질적으로도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옛날에는 과거에는 규칙 기반의 AI였다면 지금은 이제 생성 AI에는 이렇게 새로운 좀 다르다. 이게 좀 핵심이고요.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파트너로서 이게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뭐 20달러고 또 25달러고 뭐 이렇게 구독료가 있는데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댁에서 다 인터넷을 우리가 돈 주고 쓰고 있습니다. 뭐 텔레콤 뭐 해가 돈 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AI도 지금 다 돈을 내지만 지금 우리가 돈 내는 어디다 돈을 내는지 모르게 그냥 쓸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돈을 뭐 700조 원, 800조 원을 투자를 해도 우리는 굉장히 저렴하게 AI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심지어는 우리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이 또 모두의 AI라고 하면서 누구나 더 이제 AI를 쓸 수 있게 나라 국가 정책으로 또 했거든요. 그리고 AI 3강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세금으로 또 그런 거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AI의 가격은 지금 뭐 아무리 더 많은 돈이 들어도 가격이 지금보다 인터넷보다 더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 같은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야 되고 도서관에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GPT에 물어보면 뭐 더 잘 나오죠. 웬만한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과학자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발전 속도가 지금 노벨상 그 박사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영역에서는 사실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누구나 지금 이런 툴로 비디오도 만들고 또 그림도 만들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클로드나 여러 가지 툴만 있으면 누구나 그림을 그리고 상상만 하면은 그림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창작의 대중화, 지식의 민주화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툴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는 것보다 어떠한 지식을 탐구하는가, 또 어떠한 그림을 만들어내는가, 어떠한 영상을 내가 만들까라는 그 상상력과 또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의 가격은 낮아지고 기술은 더 민주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써서 무엇을 만드는가가 더 중요하게 된 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측을 잘하는 단어 예측을 극도로 잘하는 프로그램, 그림 예측을 가장 극도로 잘하게 된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된 프로그램. 이 영역에서는 이제 사람이 AI를 이기겠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AI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Machine Intelligence가 조금 더 정확한 언어고요.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젠순왕의 자서전 이름이 생각하는 기계라고 지은 거는 AI가 이제 생각하는 기계다. 이거를 사람처럼 얘기한다고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AI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오염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AI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는 에일리언 같고 AI는 터미네이터 같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누구는 AI를 하면 에일리언처럼 이상한 괴물에서 온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해칠 거다. 또 인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없앨 거다, 없애고 있다. 이 때문에 공포감이 지금 더 심하죠. 그래서 AI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특히 이제 한국인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국 분들이 제일 AI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제일 큽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우리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AI 하면 공포심을 들고 에일리언이나 터미네이터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AI는 그냥 생각하는 기계일 뿐이다. 인간처럼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능을 대체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사람처럼 대답하고 더 똑똑하게 막 확률적으로 하는데 이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나보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답이 막 쏟아지거든요.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게 훨씬 더 잘하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혁명을 앞으로 이게 AI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IQ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큰 변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AI라는 게 챗GPT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넓게 확산된 기술입니다. 사실은 이 기술과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에 뭐 영향을 많이 미쳤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이고 또 집회하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전기라는 기술이 100년 전에 에디슨 120년 전이지만 이제 에디슨이 개발하고 백열 전구 만들고 그 기술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또 집에 냉장고 세탁기가 있으면 사실은 냉장고가 없으면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류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고기를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또 못 먹게 되는 거죠. 세탁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집에서 빨래가 아니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여기 천에 빨래하는 모습을
예? 주말에 남자들도 이렇게 하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바뀐 거죠. 그 기계 중에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물류 그리고 또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런 기술들도 다 보급이 뭐 80%, 80%, 90% 이상 보급이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요. 한번 개발이 되고 나서 뭐 60년, 70년, 80년 동안 이후에 이제 다 보급이 되는 건데 챗GPT는 그것도 심지어 이제 그 인터넷 이후에만 봐도 넷플릭스나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죠. 페이스북 이런 SNS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1억 인구에 돌파하는 때 뭐 4년 걸리고 5년 걸리고 넷플릭스는 10년 걸렸는데 챗GPT는 한 달 만에 1억 인구 돌파를 했습니다. 챗GPT가 아까 2022년 나왔다고 11월에 나와서 3, 4, 5, 3년 만 3년 지났는데 지금 얼마 쓰시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10억? 조금만 덜 쓰시면 좀 덜 쓰시면은 아닙니다. 7억 제가 7.5억이니까 우리 장로님께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년도 안 됐는데 7.5억 쓰고 있고요. 앞으로 2030년 동안에 오픈 AI는 20억 인구가 쓸 거라고. 지금 8억 7.5억 8억 인구인데 20억 인구가 AI를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 지금 챗GPT 유료 이용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 중에 챗GPT를 유료로 쓰는 사람 놀랍습니다. 세계 2위예요. 미국인 다음에 한국인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건 오픈 AI에서 밝힌 단어예요. 1,000만 명 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예, 1,000만 명이 지금 유료로 쓰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역사가 도구의 역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 이제 프린팅 프레스 그죠 인쇄기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나온 거죠, 그죠? 성경이 나와서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이전에 구교 캐톨릭에서는 이제 추기경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교황 이 말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또 면죄부도 팔고 그래서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다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서 이거를 널리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달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종교혁명이 일어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지식이 전파가 됐고 역사가 바뀐 그 이유는 바로 이 인쇄기 발명됐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의 직지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이전이지만 직지가 우리가 먼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런 것들은 다 제임스 와트의 18세기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 그리고 이제 토마스 에디슨의 전구 이 발명 이후에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발명과 인류의 삶과 또 바뀌는 거는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기술 못지않게 지금 AI가 이 정도 급의 변화와 그런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하지만 이 전의 역사와 지금 AI 혁명이 뭐가 다른 산업혁명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 전에 산업혁명은 모두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지능을 만드는 게 사람의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이런 그동안 이런 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사람의 지능을 AI가 지능을 만드는 것이 공장에서 지금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AI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AI가 큰 지능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전기, 인터넷, 그다음에 거대한 파도로 지금 AI로 가 있는 거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전기가 나왔을 때 변화, 인터넷이 나왔을 때 변화 합친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지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의 도구인데, 마치 이제 대체가 되듯이 또 인식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손정희 회장이 지난해 말 12월 초에 한국에 왔을 때, 2달 전이었네요. 한국에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ASI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회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이 20년 전이죠.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좀 조언을 제1교포시잖아요. 조언을 했을 때 손정희 회장이 이 김대중 대통령께 브로드밴드 이렇게 말씀을 1999년에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이재명 대통령 때 또 오셔가지고 조언을 한마디씩 하는데, 이번에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지능, 이게 이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니,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나온 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아까 이제 AI가 아직은 금붕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다. 인간이 금붕어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은 지금 현재 아무리 똑똑하게 되어도 금붕어 지금 수준이고, AI가 발전을 하도 하다 보니까 얘가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AI가 너무 많이 발전을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쓰는 GPT는 제일 형편없는 AI입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AI가 GPT나 또 제미나이가 제일 형편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달에 나올 GPT는 더 좋을 거기 때문에. 1년 후에 나올 제미나이는 지금의 대여섯 배 더 좋을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제일 형편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AI가 AI를 만듭니다. 이제 사람이 지금 코딩하는데, 지금 실제로 클로드나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AI를 만드는 회사들의 뭐 제미나이, 뭐 구글, 그다음 오픈 AI, 또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픽, 이런 회사들은 사람이 코딩하지 않아요. AI가 AI를 만듭니다. 지금은 사람은 검수만 해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은 뭐 로봇이겠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에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앞에 로봇 출입 금지, 교회에 로봇 출입 금지,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라지만, 그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계가 기계를 만들고 AI가 AI를 만들고 로봇이 만드는 시대가 지금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직업을 없앨 것이다. 그래서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 CEO 아무데이가 5년 내에 화이트 칼라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실제로 AI로 일자리를 줄이겠다. 준비하시라,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또 이제 인턴 사원들 컴퓨터 사이언스 코딩하는 게 굉장히 저희 실리콘밸리에서도 문과시 높았는데 지금은 문과시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여기 한번 유튜브 곡이 한번 있으면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 유튜브 안 나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최근에 MBC 뉴스였는데요. 회계사분들이 혹시 뉴스 보셨나요? 회계사분들이 지금 데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 들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회계사 AI 나보다 AI가 낫다. 회계사 좀 그만 뽑아달라. 예, 왜냐면 회계사 갑자기 한번 쫙 뽑았거든요. 그래서 회계사가 지금 CPA, AI CPA 굉장히 경영학과 가면은 또 경영학과 가서도 시험 CPA 시험 보려고 또 공부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법대 가면은 45듯이 경영학과 가면 CPA 공부하는데 CPA 지금 안 뽑고 지금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호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고연봉 한국에서 고연봉자들이 지금 AI가 더 잘하니까 그리고 계속 뽑으니까 저건데요. 좀 더 키우면 이나 공학이나 로코딩 이런 부분 그 전문 분야들을 먼저 섭렵을 해버린 거예요. AI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컴퓨터 공학과를 갓 졸업한 초보 개발자들도 갈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수준의 코딩은 이미 AI가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코드를 잘 짜는 사람이었다면 최근에는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AI에 가로막혀 졸업생을 배출해도 취업의 문턱에 올릴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대학들은 이른바 AI 경력자 만들기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AI 학과 개설은 물론 기존 전공에 AI를 덧붙여 활용하는 방안을 가르치는 겁니다. 서울의 한 공대 연구실. 학생이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걷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하는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CES의 화두가 된 피지컬 AI를 반영한 새 교과 과정도 다음 학기 나옵니다. AI 데이터가 융합된 융합 학문 기술 중심적으로 교과 과정들이 개편이 되었고요. 생성형 AI라든가 멀티모달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것들을 자연대나 인문계열학과에도 AI 접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대학은 화학, 의생명,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전공이 공동으로 AI 신약 개발 수업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자연계와 AI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과목으로 AIX 트렌드를 반영했다. 타 학과로도 AI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도록 계속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 교육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대변화를 통찰하고 적응하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잘 현실을 반영한 뉴스인데 지금 뉴스 초반에 회계사가 데모하는 앞으로 변호사도 지금 많이 안 뽑아요. 근데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변호사는 변호사 살 길이 있지만 지금 회계사분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문직 한국에서 좀 지금까지 유망하다라는 직업들이 더 이상 유망하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혹시 넘어가면은 요것도 제가 뉴스를 뽑아왔습니다. 지금 나온 뉴스들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의사 3년 내에 대체할 것이다. 뉴스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다음에 고학력 고소득 직업 위협 이런 것들. 대기업 신임들 줄퇴사. 한국도 예외 아니다. 대규모 해고 이런 이게 지금 현재 나오는 뉴스들이고 일론 머스크는 의사 뭐 하느냐 의사도 대체해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벌어지는 사실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험이 다 다른데 우리 옛날에 유망하다고 하는 직업들이 앞으로도 유망할까? 그거는 거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제가 원문인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AI의 노출도인데 지금 맥락은 비슷합니다. 지금 가장
유망하다고 하는 직업들이 지금 AI 노출도가 더 많다. 제가 말씀을 드린 왜 이제 이 말씀을 직업 얘기를 하냐면 AI와 또 직업 결국은 우리 자녀 교육하고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라는 거 지금 왜냐하면 직업과 일자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라는 거 단어 자체를 우리가 원래 일과 자리가 다른 단어인데 이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일과 자리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원래 다른 단어인데 일과 자리라는 건 따로 있잖아요. 합쳐서 일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잡이라는 영어 단어를 이게 점점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자리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 중요한데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가서 뭘 할 거냐는데 우리는 일자리라고 하면서 자리를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가 너 어느 회사 다녀? 삼성에 다녀요. 근데 삼성에서 뭘 하니 별로 안 묻습니다. 삼성이면 어딜 그냥 뭐 삼성인가 보다.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채를 가는데 한국에서는 삼성에 가요라고 하지 삼성에 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안 묻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할지를 뽑거든요. 이렇게. 그게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공채 문화가 있다 보니까 현대 가도 현대에서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현대나 삼성에 가가지고 내 적성이익이 아닌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줄퇴사 이런 얘기.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를 가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건데 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일이 해체가 되고 AI 때문에 그래서 큰 거대한 산업 변화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자리가 좀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디커플링이라는 표현. 디커플이 이제 커플링이 이제 같이 이제 커플링 되는 건데 이게 좀 해체되는 그런 레고 블록처럼 레고 이렇게 조립하잖아요. 그것처럼 레고 블록처럼 이제 따르게 이 디커플링 레고 블록처럼 이제 일 자리가 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CPA 회계사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사가 지금 왜 어려운가? 회계사를 왜 안 뽑는가? 왜냐하면은 회계사라는 재무분석가의 일은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있고 보고서 작성도 있고 모델링도 하고 고객 미팅도 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이 일이 사실은 회계사의 일이기도 하고 재무분석가의 일이기도 하고 한 회사에서 하기도 합니다. 이 일 자체가.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 수집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얘가 이거를 그동안 인턴을 시켰죠. 인턴을.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재무분석가라고 하면은 데이터 수집하고 보고서 작성도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그래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 작성은 AI가 더 잘해요. 그거는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는 직업인 인턴과 또 신입생들을 안 뽑는 겁니다. 신입사원들을. 왜냐? 이거는 지금 그동안 AI가 하는 일이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었는데 AI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는 직업이 모델링하고 미팅하고 전략 제안하는 그런 실질적인 돈을 만들어내는 일만 남고 데이터 수집과 보고 작성 AI로 자동화되면서 저 일들을 하는 직업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이트 칼라 대부분이 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사라진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지금 사라질 직업이나 자동화되는 일의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돼 있고 규칙에 의해서 문서 중심의 패턴이 명확한 거는 AI가 사실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사원이 축소가 되고 엔트리 레벨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하나의 주장이 아니고 팩트로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한국은 지금 나은 편이고요. 미국은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대학생들 카나기 멜론 다운 대학생들 또 스탠포드 나온 학생들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탑 대학생들도 지금 난립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 한국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화이트 칼라 또는 사자 직업, 사로 끝나는 직업, 그리고 또 안정적인 커리어라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라, 그러니까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많이 받는 직업들이 지금 위험하게 된 거죠. 뭐 대기업 중심의 또 이런 거, 연공서열 중심, 이런 안정화된 그동안 고연봉 받는 직업들이 좀 위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들 화이트 칼라 상당 부분이 문서 작성, 재무회계, 행정 총무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지금 대체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노출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군, 부모님들이 이거 가라라고 하는 직군들이 다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데모 영상이 나온 거죠. 근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건 언제나 재탄생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직업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리가 사라지고 또 일이 바뀌고 있고 새로운 일이 탄생하는데, 누구는 새로운 일이 탄생할 때 그 일을 먼저 해서 그 일 먼저 하고 또 회사를 만들고 큰 부를 창출을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나왔을 때 20년 전이었나요? 그때 NC소프트라는 회사 또는 뭐 네이버라는 회사 듣보잡이었습니다. 벤처 회사였고요. 또 그때 게임 업체들, 게임 업체들을 뭐 게임 업체에 가냐? 은행, 디지털 은행을 왜 어떻게 은행의 업무, 은행도 안 가고 어떻게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냐? 그 은행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내 돈을 어떻게 맡겨? 그랬던 시절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다 인터넷 보면 모바일로 그냥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그때 많은 직업이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다 어디 가지 않았죠. 다 그 디지털 업무도 하고 많이 갔죠. AI로 인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직업이 사라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재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라질 직업 또는 지금 잘 나가는 직업에 가만 들어앉아 있으면 새롭게 탄생할 거를 기회를 놓치게 돼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금 잘 정확하게 인식하고 움직여야 될 시기입니다.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웹 유튜버라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은 10년 전에 없었습니다. 있어도 지금의 인플루언서는 아니었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유튜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유튜버가 어떻게 돈이 되냐? 근데 지금 초등학생 직업 선호도 1위가 유튜버예요.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으니까. 예,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입니다.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뭐 앱이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앱 개발자, 또 모바일 마케터 이런 직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런 직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돈도 많이 벌고 유망한 직업이고 또 가라고 하죠. 카카오라는 회사는 15년 전에는 없었던 회사입니다. 카카오. 지금은 재벌이 됐습니다. 못된 짓도 하고 있고. 예. 근데 그런 직업들과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AI 이후에 만들어 직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 우리가 안 보일 뿐이고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론에 나오는 사라진다라는 말에 공포심을 느껴서 그냥 준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죠.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디커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리번들링이라는 새로 레고 조립을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직업이 과거의 직업과 앞으로의 직업은 다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재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직업과 똑같은 직업이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아까 직업들이 막 해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해체되는 게 다 예를 들면 뭐 회계사도 그렇고 인사팀도 그렇고 또 뭐 공무원도 그렇고 직업이 막 해체가 되고 직업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분화가 되거든요. 의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더 AI로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AI에서 편해지는 직업이 있고 또 막 나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막 쏟아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막 쏟아져요. 막 나오는데 이게 너무 이제 재조합이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데이터 입력, 장부 정리, 뭐 규정 해석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이제 그 회계사 업무가 이게 다 분화가 되는데 이게 합쳐져서 뭐 AI 뭐 세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재무 전략 마케터, 뭐 AI로 하는 사람 이렇게 기존에 있는 직업들이 인사팀에서 하는 재무 업무, 뭐 생산팀에서 하는 뭐 AI 업무 뭐 관련된 게 다시 조합이 돼서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조율이 AI로 흩어지는 직업들의 조율의 비용이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해야 신뢰가 높기 때문에 또 이런 맥락을 전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은 다시 해쳐모여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아는 직업은 해체가 되고 점점 더 분화가 되고 새롭게 해쳐모여라고 해서 새로운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의 고유성을 가지고 결합하고 인간의 협업을 또 하면서 AI랑 협업할 수 있는 직업, 하이브리드 결합 이렇게 새로운 직업이 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AI 협업 전문가, AI가 인간을 하나의 팀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일이 왜냐면 AI가 이제 팀이거든요. 하나의 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사람 조직하고 이 AI랑 같이 조율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 이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직업이고요. 프롬프트 아키텍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사람, 이렇게 직장에서 프롬프트 설계하는 사람, AI 트레이너, AI 튜터, 그리고 휴먼 AI 팀 코디네이터. 지금 그런 직업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의사분들인데요. 미국에 어떤 직업이 생겼냐면 AI한테 의사 업무를 설명하는 직업을 나왔습니다. AI한테 회계사 업무를 학습시키는 AI 트레이너, AI 튜터. 이게 뭐냐면 내 직업을 AI한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 똑똑하게,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AI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우리가 PC나 모바일에서는 할루시네이션 나와도 거짓말해도 그러나 보다 하는데 그런 데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병원에서 아니면 도로에 돌아다니는데 우리 공장에서 이게 거짓말로 데이터가 나왔다. 이거는 재앙이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봐주고 검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디터, 그 다음에 이게 윤리적인가, 그 다음에 딥페이크 탐정들 나옵니다. 지금 심지어는 딥페이크 탐정을 국가에서 기릅니다. 세금으로. 지금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피지컬 AI 전문가 당연히 나오겠죠. 로봇에게 행동을 설계하는 사람, 또 AI랑 실제 물류랑 통합하는 설계사, 스마트팜 매니저, 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서는 로봇택시, 저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가면 로봇택시 돌아다닙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어떤 직업이 생겼냐면요, 로봇택시에 문 닫아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로봇택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안 닫고 나와요. 근데 안 닫고 나오면 택시가 안 움직이거든요. 얘가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이 사라진다만 보고 있지만 새로 탄생하는 거는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더 나오고 이들 중에는 굉장히 고연봉자들이 속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알아야 되고 AI 역량을 길러야 되고 무엇보다도 인간 고유의 영역을 지켜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수요를 찾아가면은 새로운 직업들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I가 잘하는 영역은 이제 AI한테 맡기고 관리 감독입니다. 맡긴다는 게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맡기면서 인간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인간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런 리더십, 비판적 사고 이런 고유의 인간성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장면은 올 1월달 3주 전에 다보스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왼쪽에 계신 사람은 블랙락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고요. 이분은 자산운용이 1년에 얼마를 전체 AUM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자산운용 규모가 이경원입니다. 이경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젠슨 황.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 4천조 원 정도? 5천조 원? 예. 지금 이 대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두 분. 이분들이 무슨 대담을 했냐면 일자리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담에서도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자리가 다시 생기는데 그 일자리 생기는 게 목적이 중요하다. 사람이 어떤 목적에 이 수단은 AI가 널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값싸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AI를 만드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 될 거야.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직업이 앞으로 이제 유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좀 뒤에 보면요. 예, 이거는 이 동영상인데 잠깐 혹시나 볼 수 있으면은 요거 둘이 대담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직업 얘기, 그다음에 인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나 이게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 도입 부분이고 Good morning, everyone. It's really nice to be back here in Congress Hall. 이게 요인데 KBS는 자막이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목적이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직업이 다시 조합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합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인간의 그 직업의 목적이 새롭게 정의가 되면서 이제 의사나 간호사 또는 각종 직업들이 새로운 목적 아래서 다시 재조합될 거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이렇게 달린 거죠. 예, 넘겨주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AI가 무엇인가, AI가 어떤 직업을 없애는가, 또 어떤 직업을 만드는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는 그렇다면 이런 앞으로 지금부터 5년, 10년까지 이렇게 변할 텐데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아이를 잘 가르치는 교육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런 그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로 수렴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답에 가까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 미국에서 듣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교육도 직업을 대비하는 교육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직업을 대비하는 교육이
지금 현재의 직업, 현재 또 나의 과거의 나의 경험에 바탕한 직업을 미래에 예측한다면 그거는 유효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또 나중에 가면 후회할 수도 있는 지금 판단이다라는.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 마니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 너무 수요가 많죠, 그죠? 선생님 좋은 훌륭한 직업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예, 지금 또 수능 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교육 얘기 다 좋은데 수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수능이 이제 암기하고 이제 빨리 풀어라는 건데 이거는 AI가 더 잘 풀고 더 빠르게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으로 교육개혁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한계는 또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어떤 스펙 또 어떤 외부의 간판 이런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스스로 정의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내적인 그런 운영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내적인 그런 동기부여, 내적인 갈망 이런 스스로 발견하는 거, 스스로 원하는 거를 일찍 발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격차를 이루어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나 미국에 있는 많은 리더들은 지금 빈부격차가 아니라 동기격차가 모티베이션 디바이드. 지금 왜냐면 동기가 왜 사는지 아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냥 이런 동기가 없으니까 왜냐면 지금은 저희 때랑도 다른 게 과거에는 이제 희소성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왜냐면 뭔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모든 게 다 자원도 물자도 풍요롭고 너무너무 많고 그러는 때는 지금 교육과 또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문제 정의가 좀 먼저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수능 문제를 수능 보면은 이제 수능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빨리 풀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거는 지금 현재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답을 많이 맞추는 훈련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잘 몰라요.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잘 문제 제기, 문제 정의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훌륭한 창업자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라는 걸 발견을 해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 출제, 수능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수능을 내는 사람, 문제를 내는 사람, 그리고 지금 우리 수능은 문제 출제자도 틀리게끔 어떻게 하면 틀릴까? 어떻게 하면 비비 꽈가지고 틀리게끔 요거에 지금 변별력이라는 거에 사실은 그 수능에 그 문제를 낸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어떻게 하면 틀릴까?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의도가 있는데 그 문제 내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푸는 사람보다 문제를 내는 사람,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그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더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하고 더 그 문제가 클수록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큰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지구의 문제가 뭔가 지금 뭐 석탄 많이 떼니까 전기차 한 거고 지금 지구에 뭐 사람도 많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주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 머리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뉴럴링크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칩 넣으면은 사람들이 더 생각이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뉴럴링크라는 걸 설립하고 이 문제를 정의하는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 정의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의 질문이 아이의 사고를 결정하는 몇 점 맞았어 이런 거, 몇 등 했어 이런 거보다
어떤 게 좀 어렵다고 느꼈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뭐라고 바꾸고 싶냐?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아이의 답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질문 몇 점이야? 몇 등 했어?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AI가 더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다른 질문을 하면은 그걸 또 개발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자녀들이 여기에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 어떤 답을 맞추기보다는 그런 답을 맞추기 위한 질문보다는 질문을 잘하는 아이를 맞춰야 되고 또 실패를 오답 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실패하게끔 뭔가 틀려도 오케이. 왜냐하면 틀려도 오케이인데 그게 틀리는 대로 끝나면 그게 문제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틀렸는지 오답 노트 쓰고 왜 틀렸는지 하면 그게 학습이 되고 이게 또 성장에 또 도움이 당연히 그게 성장이기 때문에 항상 틀리게끔 항상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이것도 이미 낡은 직업이고 또 뭐 어떤 문제에 또 관심이 있냐? 무슨 문제 뭐에 또 관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안한가? 어떤 일을 하면 또 좀 시간이 좀 빨리 가나? 뭔가 이런 질문을 또 바꾸면은 더 이제 어떤 문제를 잘 푸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체되는 직업에서 일을 지금 앞으로 이제 다시 조합이 될 텐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만든 사람 밑에 들어가기보다는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 정답은 AI가 찾으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정답일 대신 되묻기 이건 AI 트레이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할 때도 너 왜 그렇게 대답했어라고 물어보면 훨씬 더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이건 AI한테도 AI를 학습시킬 때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나 이제 항상 되물어보면 왜 이런 대답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AI 대답과 훨씬 더 자녀들도 또 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의 주인이 되는 또 능력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표현하게 하는 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또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가 되려면은 스스로 배워야 될 것입니다. AI도 스스로 배우는데 사람도 스스로 배워야 하고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또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또 만든다든지 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자기주도적 학습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다 잘 아는 거긴 하지만 잘 실천이 잘 안 되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협업, 공감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스스로 연결하는 것들. 아이디어는 나 혼자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사람의 가치가 앞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 그다음에 스포츠, 팀 스포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스포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팀 스포츠 많이 또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운동할 때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운동도 골프 혼자 잘하는 거 많이 시키거든요. 테니스 나 혼자 잘하는 거, 이기는 거 이런 걸 잘 시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골프도 물론 일부 많이 하지만 이제 팀 스포츠 많이 좀 시켜서 그거를 또 내가 그 안에 왜냐면 팀 스포츠가 중요한 게요. 내가 자기 능력을 알고 내가 이게 키도 작구나 아니면 그더 빠르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어디로 찾아 들어갈까를 또 팀 스포츠 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자녀들한테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점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AI는 평균적인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만의 관점과 취향, 굉장히 유니크한 나만의 정말 유니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TV 보시거나 유명한 유튜버들은 잘생겨나 이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한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도 잘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K-팝 아이돌 이쁜 친구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쁘고 뭐 이렇게 TV에서 뭐 그런 사람들만 보이겠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지금 유니크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고 또 스스로 관점하고 취향이 독특한 이런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벌고요. 더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AI가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좀 유니크한 게 좀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택을 존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 역량이 좀 더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든지 이런 만들어갈 빌더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닌가. AI 시대에 이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질문 생각하기 전에 3가지 질문 미리 뽑아놨습니다. 4가지 질문. 이 질문 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선행학습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수능은 의미 없나요? 그러면 코딩은 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AI는 얼마나 써야 되냐? 요거 질문하실까 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예. 선행학습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에서 얼마나 더 빨리 또 얼마나 더 많이 맞추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이해하고 또 본질을 이해하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해도 좋다. 근데 그거를 지금 방식대로 얼마나 더 문제 맞추느냐, 또 내가 학교 먼저 가가지고 또 이런 미리 가서 이제 더 많은 거를 맞춰야지 이런 거는 뭐 예전보다는 효과가 덜하다 할 수 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수능을 포기하거나 덜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대학 입학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없고 대학 가면 바로 노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대학이 정말 빡셉니다. 미국 대학 가자마자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데 왜냐면 우리는 대학 때 너무 고등학교 때 지쳐가지고 경쟁에 지쳐서 이제 대학 가면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고등학교가 별로예요. 되게 좀 별로입니다. 미국 교육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좋아요. 미국은 좋은 게 그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고등교육. 대학이 세계 탑 대학 100위 중에 60, 70개가 다 미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또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미국 가서 고등학교를 가는 건 아니고 대학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수능이 절대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코딩도 언어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또 배우보다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라 영어 배우듯이 영어도 중국어 또 이런 영어 배우듯이 언어도 하나 언어로 우리가 습득을 해놓으면은 앞으로 자녀들 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융합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AI를 얼마나 더 많이 써야 되느냐? 무작정 쓰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AI를 시키는데 AI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자녀들은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 답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숙제를 AI로 대신해요. 이게 이제 사고력이 약화가 되고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생각하고 쓰는 AI를 쓴다면은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AI를 쓰게끔 하고 네가 한번 설명해봐라고 하면은 AI를 쓰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는 계산기와 또 생각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당연히 더 앞으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미리 제가 또 질문 혹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돈을 버는 족족이 땅을 사서 스마트팜을 하게 하든지 세 개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같은 경우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일단 무엇보다도 자녀가 뭘 원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전부 다 AI에 대체될 확률이 별로 없고 AI로 인해서 더 발전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목회자도 그렇고 상담사 앞으로 더 많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기계로 하는 직업은 줄고요. 아까 없어진다는 게 다 이제 컴퓨터 코딩이고 사람 대면 업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도 뭐 한국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거 유망할 것 같고요. 스마트 팜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AI 시대 이후에는 또 생태 시대가 또 올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기값하고 채소값하고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채소나 아니면 곡류 이런 것들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직업도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의 대체될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AI 많이 쓰고 있는데요. GPT하고 또 클로드도 쓰고 또 제미나이도 쓰고 또 뭐 젠스파크도 쓰고 또 퍼플렉시티도 쓰고 다 이제 다 재능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 구할 때는 GPT가 훨씬 더 잘하고요. 그다음에 글을 쓸 때는 클로드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다음에 좀 더 사실에 기반한 뻥 안 치고 GPT는 그 아직 좀 뻥이라기보다는 좀 오버하는 게 많은데 제미나이는 좀 더 좀 드라이하고 또 조금 더 팩트에 가까운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미나이 많이 쓰고요. 검색할 때는 저는 주로 퍼플렉시티 많이 검색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는 젠스파크나 또 요즘에는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또 그 구글에서 만든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검증은 또 재밌게도요.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보게 해서 특히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퍼플렉시티한테도 또 물어보면은 대략 이렇게 좀 그 중에 공통 분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구나라고 인식을 좀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경험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글이나 아니면 팩트를 보더라도 이건 틀렸다라고 또 바로바로 잡아내거든요. 특정한 영역에서는 거짓말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는 좀 아직 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 정말 그 일에 따라서 팩트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검색을 통해서 본다든지 따로 좀 작업을 필요하면 따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예, 저는 이제 한국에 자주 한국하고 미국하고 오가기 때문에 자주 올 거고요. 또 불러주시면은 또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그 자녀 교육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못마땅해. 아니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예, 그 아빠의 역할과 엄마 역할이 좀 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좀 큰 얘기 또는 뭐 방향 이렇게 좀 잘 얘기하는 편이고요. 아내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고 또 그 뭘 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라는 그 얘기를 많이 유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문제를 어떻게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방향으로 좀 유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저도 마찬가지고 배울 때부터 이제 계속 질문하고 이런 것들을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하버드 간 친구가 있는데, 이제 후배 중에 하버드 간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대원외고 나오고 굉장히 대원외고에서도 1, 2등 해서 하버드를 대학을 갔는데, 그 미국에서도 하버드는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나와가지고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뭐 너랑 그 이제 미국에서 온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 물어보니까 토론 수업을 하는데, 나는 아무리 내가 그 생각해도 질문이 한 10개까지 하면 이 정도면은 됐겠다 했는데 20개, 30개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질문의 깊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난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문제나 어떤 그런 거를 보더라도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파헤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 든 생각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가고 있지만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 큰 성공한 한국인 그 스포츠계는 많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그것도 되게 유명하고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 K-팝 하는 분들 또 지금 뭐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글로벌리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글로벌하게 잘 나가고 우리가 동경하는 그 친구들 손흥민 뭐 중고등학교도 안 나왔죠. 홈스쿨 했고 김연아 선수 어릴 때부터 하나에 또 매진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길을 가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좀 발견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잘하는데 미국에서 큰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그 어떤 발견을 하고 그거를 사업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수준이 지금 대학생들 창업 경진대회 보면은 제가 보면은 다 너무 좀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생 소셜 네트워크, 대학생 쿠폰 이게 계속해요. 반복돼서 대학생 아이디어라는 게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진출해도 미국에 가도 이게 미국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는 이유가 한국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문제 정리를 잘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 정리를 클수록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독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도 어릴 때 이제 독서 좀 하다 보면 독서 이렇게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데 부모님이 말씀한 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독서라는 게 이제 그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나만이 생각하고 나만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나만의 공간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제가 미국 막 조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잘 스마트폰을 안 줘요. 초등학생들은 절대 안 주고요. 그리고 중학생까지도 잘 안 줍니다. 학교에서도 못 쓰고 집에서도 다 좀 못 쓰게 하고 고등학교 가면은 좀 뭐 하는 스마트폰 사주고 고등학교 가면 약간 준성인처럼 그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들이 좀 안 사주고 또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 많이 하려고 좀 하거든요. 학교 수준이 레벨은 높지 않아요. 그 미국의 중고등학교 수준이. 뭐 하지만 좀 웬만하면 좀 혼자 생각하고 또 아이들하고 팀 스포츠 하고 이렇게 좀 팀 스포츠 하면서 뭐 이렇게 실패하면 그러니까 뭐 내가 무릎이 까지면은 혼자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 다쳤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혼자 일어나게 하고 이런 그게 이제 훈련은 아닌데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멀리하고 또 독서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앞으로 무궁무진한 문제 해결과 상상하는데 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같습니다. 저는 나라에 좀 제안을 하고 싶다면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16세 이하는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법으로 예, 담배처럼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특히 지금 그 호주에서 이미 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한테 인스타그램 완전 독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법으로도 통과해도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독을 왜냐면 그게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잘 알아서 그러는데 중독을 유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해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 이제 사기성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사기고 뭐 이렇게 페이크로 하고 남의 얼굴 막 그걸 왜 안 건드리나 하는데 그걸로 돈을 1년에 2조 원씩 벌어요. 그래서 그 비중이 페이스북은 예를 들면 전체 포스팅에 그걸로 뭐 한 20% 정도 있다고 치면은 가짜로 만들고 그 남들이 돈을 뜯어내려고 사기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페이스북은 이거를 없애지 않고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우리가 20%에서 15%로 줄이겠습니다라고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게 독을 그야말로 담배를 아이들한테 저는 주는 거라고 인스타그램 특별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게 저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거를 만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그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디지털 기기가 멀리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챗GPT나 제미나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공공재적인 데이터만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거기보다 좀 더 깊은 데이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혹시 집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그런 깊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얻는지, 그냥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좀. 특히 미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얻는지 혹시 알려주세요. 깊은 데이터는 이제 어떤 질문사에 따라서 되게 깊은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깊은 데이터라고 하면은 요새는요 과학자들도 GPT랑 같이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 보통 한 10년 걸리거든요. 받으려면 지금은 5년으로 줄였고요. 이제 3년으로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AI랑 동시 개발하기 때문에 특히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지금 제미나이 만든 그 CEO가 데미스 하사비스인데 2년 전에 노벨상 받았죠. 알파폴드라고 단백질을 규명한 모델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 트랜스포머처럼 모델인데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더
그 생물, 그다음에 화학 물질, 약, 신약을 더 쉽게 개발하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접근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과학이라든지 화학, 생물 어떤 영역이건 우리는 지금은 어떠한 문제의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중요한 거는 어떤 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검색만 하면 진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이거를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널려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랑 많이 싸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안 줬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이게 학원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해가 줘가지고 우리 현서가 이제 이거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없애버리려고 지금. 저희 애들은 아직 핸드폰을 안 줬어요. 스마트 기기를 안 하는데 아까 책 얘기가 나왔어요. 독서가 가장 베스트지만 제가 고민하는 게 그렇거든요. 어쨌든 지식이 있어야 질문도 하고 하는데 이 핸드폰이나 뭐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라도 지식을 얻는 게 이 핸드폰을 줘서라도 얻는 게 나은 아닙니다. 저는 그 나이 들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최대한 일부러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 우리 식구들은 좀 일부러라도 좀 많이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집에 아이들 그 습관을 어떻게 기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또 우리가 또 어른들이 어디 뭐 일을 하러 가거나 또 어떤 급한 일일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라도 웬만하면은 좀 룰을 정하는 게 그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옳은 대답이 아니라 미국의 그 AI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누군가 AI 만들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자기네들 자녀들은 안 시킨다고. 특히 인스타그램 담배와 똑같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선물이 있는데요. 또 그 질문해 주신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오시고 또 제가 또 책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책도 드리니까 또 오셔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세종 우리 센터마니원에서 먼저 받으세요. 저는 책으로 받을게요. 더 있어요? 여기 한번 저는 책으로 받을게요. 우리 형욱 집사님은 우리 선불로 여기 책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일 멀리 오신 분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VIP 계시는데 VIP. VIP 오십시오. VIP. 서윤이 엄마 VIP 오세요. 학생이니까. 아, 새가족, 예, 새가족, 예. 네, 제가 두 번 남았는데, 예. 예, 예.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